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 의생명과학교실 장소환입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암 생존자에서 치료제 발굴의 실마리 찾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금요일에 과학 터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은 이런 구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하는 암 생존자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암 생존자의 비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고요. 두 번째는 암 생존자가 암을 극복한 어떤 이유가 있다면 이 암 생존자로부터 우리가 유용한 암 치료제 후보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에 대한 소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 실제로 개발한 항암 항체 치료제 그 과정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임상 시험에 있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암 항체 치료제들 그리고 그 전망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 지금 암으로 이렇게 투병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뭐 암으로 돌아가셨거나 또는 암에 걸리셨다가 이제 완치되신 회복되신 분들이 한두 분은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암 연구를 하면서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 암 생존자 또는 암을 이제 겪으면서 현재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세미나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생존자도 계십니다. 생존자라는 거는 암 발병 후 보통 5년 또는 10년 이후에 암의 신호가 전혀 없는, 그래서 암이 더 이상 몸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생존자라고 하고요. 이런 생존자가 가진 특징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또는 좋은 의사와 또는 좋은 치료제 처방을 받고 수술을 잘 하고 또는 경제적으로도 약간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죠. 또 주위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병간호, 보살핌 이런 것들이 이제 생존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 같이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암 생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몸의 자정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는 암 환자의 생존 곡선인데요. 처음에 진단 시에 이제 100%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존율이 떨어지게 되죠. 사람마다 이런 암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암을 완전히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정 능력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의 가설입니다. 그러면 암 생존자가 뭔가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원래 몸에서 나오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큰 질문이 되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사실입니다. 면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면역이란 게 외부에서 어떤 침입자가 있을 때 우리 몸이 그 침입자를 제거하는 그런 방어 기작이죠. 그걸 이제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 면역 시스템은 우리 혈액 내에 있는 혈구 세포들 그리고 그 혈액 세포들이 분비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 항체도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캔서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죠. 외부에서 침입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캔서는 면역 시스템이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면역 시스템이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캔서 셀들은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우리 몸에서.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일부가 이제 그 면역 시스템을 극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캔서에서 여러 가지 면역 세포를 자극하는 어떤 단백질이나 물질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덴드라이틱 셀이라고 돼 있는데 뭐 한국말로 수지상 세포라고 하는데 이런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 면역 세포들은 이제 림프노드라고 하는 우리 몸의 소기관에 있는 면역 세포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암 세포를 인식할 수 있는 면역 세포들이 훈련이 되면 이제 림프노드에서 나온 면역 세포들이 혈관을 타고 암까지 도달해서 그 암 세포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암이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사이클을 캔서 이뮤니티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잘 작동된다면 우리 몸에 암이 생기더라도 다 제거되겠죠.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되진 않고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역 시스템의 그 컴포넌트 구성 요소 중에 항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의 생각은 암 생존자는 아마도 암을 죽일 수 있는 좋은 항체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암을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항체는 매우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몸에 침입하는 외부의 침입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면역 시스템이고 그 중에 핵심적인 단백질이 항체인데 우리 몸에 침입할 수 있는 외부 침입자는 너무나 다양하죠. 예를 들면 뭐 먼지나 우리가 잘 아는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다양한 외부 침입자들에 대해서 전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항체는 매우 다양하게 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항체는 아래쪽에 보면 이제 Y자 모양으로 된 그런 단백질인데요. 면역 단백질인데 이 면역 단백질은 마치 레고 블록으로 어떤 뭐 자동차나 무슨 집을 만들듯이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그 작은 조각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들의 조합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체는 주로 헤비체인과 라이체인 두 개의 단백질의 조합인데 헤비체인만 해도 그 가지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인 이제 라이체인은 한 250개 되고 그래서 그것만 해도 250만 개의 콤비네이션, 250만 개의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죠. 그런데 그 항체 내에서 또 사람마다 돌연변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측으로는 항체의 총 가지수는 약 1조 개, 1조 가지 정도로 예측되고요. 실제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약 4억 가지 정도가 밝혀져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이죠. 그렇다면 암 생존자도 이렇게 다양한 항체들을 만들 텐데 이 중에서 암을 퇴치하는 데 기여한 항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라이브러리죠.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도서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책들이 수없이 많이 꽂혀 있죠. 항체도 이런 라이브러리에 꽂혀 있는 책 한 권 한 권처럼 각각의 항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항체들을 다양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항체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수십억 가지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되는 항체들을 우리가 그 종류별로 다 모아놓은 것을 항체 유전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위해서 이 항체 유전자의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일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연구자들이. 여기 있는 그림들은 이제 크게 4가지의 항체 라이브러리인데요.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사람의 B세포, 면역세포 중에 항체를 만드는 B세포라는 것에서 유전자 PCR을 통해서 증폭을 통해서 만든 라이브러리고요. 또는 사람이나 동물의 면역 어떤 항원을 인위적으로 주고 만드는 라이브러리가 오른쪽에 있는 비이뮨 라이브러리입니다. 또는 항체가 가지는 다양한 그런 염기 서열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왼쪽 아래에 있는 인공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런 거를 콤비네이션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수억 개 정도 되는 그런 다양한 항체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제작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그러면 암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항체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기술이 되겠죠.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박테리오페이지를 이용한 스크리닝 기술입니다. 박테리오페이지라는 것은 박테리아, 미생물에 감염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인데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쉽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숫자를 만들 수 있거든요. 박테리아도 뭐 10억 개, 100억 개 정도 배양하는 것은 쉽고 박테리아에 감염하는 이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페이지도 굉장히 많은 숫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라이브러리 같은 굉장히 크기가 큰 라이브러리를 구현할 수 있는 게 이제 박테리오페이지인데요. 이 그림에 보면 이 박테리오페이지가 마치 이렇게 빗자루처럼 생겼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이렇게 빗자루의 끄트머리 같은 돌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박테리오페이지의 코트 프로테인, 외피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이 단백질 부분에 항체를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다양한 박테리오페이지 라이브러리를 항체를 발현하는 라이브러리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각 다른 색깔들의 박테리오페이지가 다 다른 항체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10억 가지 정도를 만든 다음에 이 항체 중에 어떤 것이 우리가 원하는 항원, 즉 표적에 잘 붙는가를 골라내는 방법을 이제 박테리오페이지 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밑에 있는 뾰족뾰족하게 생긴 항원, 단백질을 이제 예로 들었는데요. 이게 암에서만 발현되는 뭐 항원일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했던 방법은 이런 단백질이 아니고 암세포를 대상으로 해서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잘 결합하는 항체를 수십억 개 되는 라이브러리에서 골라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기술도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실험 방법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잘 결합하는 항체를 이런 라이브러리에서 골라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방법은 유방암에서 유방암 세포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유방암 세포라고 한다면 유방암 세포 표면에는 이제 비정상적인 단백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비정상적인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생존자에는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생존자의 혈액에서 만든 아까 방금 보여드린 항체 라이브러리를 이 유방암 세포에 결합시켜서 지금 여기 보인 것처럼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튀어나온 항체를 가진 박테리오페이지가 암세포에 강력하게 결합하는 것만 골라내는 그런 방식으로 항체를 스크리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실험한 연구 개발의 목표는 암 생존자율의 치료 항체 후보를 발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실험적인 것은 조금 이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인 이런 실험의 목적은 결국 항암 효과를 가지는 항체 신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약을 통해서 암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론적인 걸 다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항체 치료제가 어떻게 찾아질 수 있는지, 후보가 어떻게 찾아질 수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약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는지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맞춤형 항암 항체, 암 생존자율의 항체 개발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개발이죠, 이거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활용되는 기술들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스텝 1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 생존자에서 항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건데요. 그 재료는 암 생존자의 혈액이 됩니다. 암 생존자는 이제 검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그 생존자분들, 암이 없는 분들이지만 그 생존자분들의 혈액을 이제 동의를 받고 공여를 받아서 기여를 받아서 이제 그 혈액 안에 있는 혈구 세포로부터 항체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암 환자 유래의 PDX 마우스라는 게 있는데요. 좀 이따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저희가 좋은 항체 후보를 가지더라도 그
그 항체가 정말 암을 효과적으로 죽이는지를 바로 사람한테 테스트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마우스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DX 마우스는 암 환자 유래의 암 조직을 심은 암 조직을 이식한 그런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항체의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한 모델로서 확보를 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기술을 보시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박테리오페이지의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암세포에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강력하게 결합하는 항체를 골라내는 거죠. 선별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온 후보 항체들을 최적화하고 암세포에서 특별히 어느 단백질에 결합하는지, 어떤 항원에 결합하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항체가 작용하는 그런 작용 기작을 규명을 하게 됩니다. 이 이제 실험 결과의 예시인데요. 이제 환자의 혈액에서 혈구세포를 분리해 가지고 거기에서 아까 항체를 만드는 유전자 라이트체인과 헤비체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유전자들을 유전자 증폭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검은색 바탕에 이제 사진이 그 증폭된 유전자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유전자들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박테리오페이지, 박테리아에 감염하는 바이러스에 삽입을 합니다. 집어넣으면 이 박테리오페이지의 코트 프로테인, 표면 단백질의 항체가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빨간색 약간 동그랗게 조그맣게 표시가 돼 있죠. 저게 이제 항체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체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억 가지. 그러면 10억 가지 정도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박테리오페이지를 배양을 해서 다양성을 확보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골라진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실험을 위해서 이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Y자 모양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정상적인 항체와 거의 유사한 모양의 단백질을 발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박테리오페이지에 집어넣었던 항체 유전자를 이제 항체를 생산하기 위한 다른 벡터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옮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항체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실험에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항체를 고른 다음에 정말로 이게 암세포에 잘 붙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예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동글동글한 점들이 원형들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암세포입니다. MCF7이라고 하는 유방암세포입니다. 밑에는 이제 이 유방암세포를 이렇게 구 모양으로, 공 모양으로 배양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몇 개의 섹션 중에 가운데 E5라고 되어 있는 곳을 보면은 초록색 테두리가 보이실 겁니다. 이 테두리가 뭐냐면 이 암세포에 결합한 항체를 우리가 시그널을 검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진들 중에는 가운데 있는 세 번째 있는 것이 가장 항체가 잘 붙는 거고요. 밑에 공 모양으로 배양한 그런 암세포에는 여러 종류의 항체들이 골고루 다 잘 결합해서 초록색 형광을 띠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라낸 항체들이 암세포의 표면에 결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팩스라고 하는데요. 항체의 세포 그랍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Fluorescence Activated Cell Sorting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뭐 TV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직접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가수들이 유명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하게 되면 막 가서 야광봉도 흔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형광을 이제 검출하는 방법을
이 항체와 세포 결합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동그란 것이 암세포라고 하면요. 이 암세포의 표면에 항체가 결합하고 이 항체에는 형광을 낼 수 있는 그런 염색 색소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색 색소는 레이저를 쪼여줄 때만 형광을 냅니다. 그래서 이 항체가 암세포에 결합하면 레이저를 쪼여줬을 때 빛이 나게 되는 거죠. 형광빛이 나고요. 그래서 그 빛이 나는 거를 하나하나 셀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팩스의 원리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검정색은 항체가 붙지 않은 세포고 이렇게 약간 연두색으로 보이는 것은 항체가 결합해서 형광이 나오는 그런 암세포입니다. 한 개 한 개 다 셀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기계로 읽게 되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처럼 빨간색 피크, 검은색 피크는 이제 항체가 붙지 않은 거고 빨간색 저 피크는 이런 항체가 붙어서 형광을 내는 그런 세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체가 암세포에 붙은 것을 이렇게 기계에서 검출해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자로부터 얻은 항체 라이브러리에서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골라낸 것을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쪽 두 개 먼저 패널을 보면요. 오른쪽에 이제 컨트롤은 그냥 아무 항원에 결합하지 않는 그런 넌 이뮨 실험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068, 083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환자율의 암세포입니다. 환자에서 나온 암세포에 저희가 찾은 항체가 결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검은색 그런 피크는 네거티브 컨트롤, 그러니까 아무것도 붙지 않은 거고요. 빨간색 피크가 항체가 붙어서 형광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다른 종류의 환자율의 세포에 이렇게 항체가 붙어서 강력한 형광 신호를 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항체 스크리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환자 세포에 결합하는 항체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그맣게 있는 모든 팩스의 이런 그래프들이 다 다른 항체들입니다. 다 다른 항체들이 결합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위에 있는 환자율의 세포와 아래에 있는 다른 환자율의 세포를 비교해 보면 가운데 약간 큰 글씨로 써진 S3-5, S4-라고 표시된 두 개의 항체들만 두 가지의 환자율의 세포에 둘 다 공통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 두 개의 항체가 좀 더 광범위하게 환자율의 세포에, 암세포에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따라서 치료제 후보로 더 적합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항체들, 좀 다양한 암세포에 잘 결합할 수 있는 항체들을 골라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항체가 암세포에 결합하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사실은 그게 더 궁금하죠. 저희가 원래 원하는 것은 암세포를 죽이거나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서 암을 안 자라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항체를 치료제로서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항체가 암세포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거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암세포의 성장 측정법은 이미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복잡한 화학식을 통해서 결국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살아서 잘 활발하게 성장을 하면 빨간색의 어떤 그런 색깔을 내는 물질을 저희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어떤 그런 형광은 아니고 발색이 나는 약물을 집어넣고 약 30분 동안 반응을 시킨 후에 빨간색을 측정을 해보면 암세포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많이 성장할수록 빨간색 발색이 증가하고
이걸 기계로 측정하면 상대적인 암세포 성장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항체를 처리하기 전과 항체를 처리한 후에 암세포의 성장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두 가지 항체, 이제 다양한 암세포에 결합하는 두 가지 항체에 대해서 다양한 양을 주면서 0.2부터 5 마이크로그램 per 밀리리터 정도의 항체 양을 주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측정을 해보면 이제 양을 증가시킬수록 약 10% 정도, 15% 정도, 이게 아주 많은 것은 아니죠. 암세포의 성장이 저해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하는 항체의 기능은 암 환자가 겪는 가장 위험한 그런 증상 중에 하나가 전이입니다. 전이. 암세포가 원래 한 군데서 이제 암을 발생시켰지만 그 암세포가 다른 몸의 일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 퍼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수술하기도 어렵고 약물에도 잘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전이 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따라서 좋은 항체는 암세포의 전이를 막는 기능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항체가 암세포의 이동 능력, 전이란 건 암세포가 움직여서 다른 몸의 일부분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런 이동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암세포의 전이 과정을 잠깐 보면은 이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원래 이제 파란색이 암세포고요. 요 빨간색으로 밑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암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정상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암세포 중에 일부가 이 정상 세포를 뚫고 마치 벽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뚫고 나오고 그래서 뚫고 나온 암세포는 이제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다른 장기로 가게 되고요. 또는 혈류를 타고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다가 다른 장기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암세포의 전이의 아주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포가 이동하는 거죠. 암세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몸에선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실험실에서는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다음과 같은 이런 간단한 장치를 통해서 구현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개의 방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위에 방에 이제 암세포를 넣어주고요. 밑에는 암세포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줍니다. 이제 뭐 포도당이나 아니면 혈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주면 암세포가 좋아하거든요. 암세포는 밑에 있는 포도당이나 혈청을 먹고 싶어서 위에 있는 방에서 밑에 있는 방으로 내려오고 싶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고 거기에는 아주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가 통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동 능력이 좋은 암세포만 이 벽을 뚫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면 이 위의 칸의 밑에 부분에 이렇게 통과한 암세포들을 염색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암세포 이동 측정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마이그레이션 에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암세포 이동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찾은 환자율의 항체를 넣어주면 이런 암세포 이동을 저해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저희가 관심이 있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결과를 보면 이제 IgG는 음성 컨트롤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암세포는 이 정도로 이동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이동해 있죠. MB의 MB468이라는 유방암세포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항체들을 처리해 보면 이제 이렇게 이동했던 암세포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5와 4-2는 요걸 이제 세포의 숫자를 카운트해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약 30% 정도까지 감소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이동 능력을 70% 정도 감소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은 항체 일부가 전부는 아니고 일부는 암세포의 이동 능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체는 면역 시스템에서 나오는 단백질이죠. 면역 기능을 가진 단백질인데
그래서 암세포에 직접 작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항체는.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이제 항체가 타겟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암세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암세포에 결합하게 되면 이 결합된 항체를 인식할 수 있는 면역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결합한 항체 끝에 결합할 수 있는 리셉터라고 하는데 그런 단백질을 가진 면역세포가 암세포에 달라붙게 되고요. 그러면 이 세포는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항체에 의한 직접적인 면역 시스템의 암세포의 사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체가 붙은 암세포만 면역 시스템이 인지를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암세포를 결국은 터뜨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측정을 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이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는 ADCC라고 하는 건데요. Antibody Dependent Cellular Cytotoxicity라고 합니다. 항체에 의한 암세포 사멸 측정입니다. 근데 이 실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구세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혈구세포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정상인의 혈구세포, 그러니까 암에 걸린 적이 없는 건강한 정상인의 혈구세포를 사용한 것과 유방암 환자, 암을 겪고 있는 환자의 혈구세포 두 가지를 사용해서 이제 항체를 먼저 암세포에 결합시킨 후 이런 혈구세포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있는 Y축은 뭘 나타냈냐면 몇 %의 세포가 죽느냐, 세포가 터져서 죽느냐를 나타내고요. X축에 있는 것들은 다양한 항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IgG가 이제 음성 컨트롤이고요. 대조군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MDMB468이라는 캔서 셀에 대해서 S3-5와 S4-2라는 항체를 넣어주면은 정상인의 혈구세포는 이 암세포를 약 30에서 40% 정도 죽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밑에 것은 환자율의 암세포입니다. 환자율의 암세포에서는 P3-4와 P4-6이라는 항체가 조금 더 좋은 세포 사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또 유방암 환자의 혈구세포를 사용했을 때 또 약간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혈구세포가 얼마나 건강하냐, 면역세포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에 따라서 항체에 의한 암세포 사멸의 결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체 특징 중에 실제 암 조직에 항체가 얼마나 잘 가서 결합할 수 있을까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나중에 환자한테 썼을 때 지금까지는 보통 이제 실험실 스케일에서 플라스크에서 보는 거지만 이제 동물 모델로 가서 동물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이제 동물의 조직을 가지고 동결해서 냉동을 하는 거죠. 냉동을 해서 아주 얇게 슬라이드를 만들고요. 슬라이드라는 건 아주 얇게 자른 그런 조직을 말합니다. 그 조직에 이제 항체를 결합해보는 실험을 합니다. 항체가 만약에 암세포에 잘 붙을 수 있다면 이 암 조직에도 잘 붙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시인데요. 몇 가지 항체를 테스트해 보면 여기 세 가지 항체 중에 여기 나온 4-2라고 표시된 항체에서 신호가 가장 잘 보이죠. 이것도 이제 형광 발색으로 검출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암 조직에 항체가 붙은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4-9라고 하는 항체를 보면 암 조직에 잘 붙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실험 조건들에 따라서 잘 붙는 항체와 암 조직에 잘 붙지 않는 항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암에 붙는 항체 중에 어떤 항체가 좋은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결정하는 주요 실험 결과들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말로 이제 살아있는 마우스의 암을 자라게 만들고 사람의 직접 실험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마우스에다가 항체를 투여하는 실험을 해서 암 성장 조회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이제 환자율의 모델이라고 했는데 PDX 모델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이 모델입니다. 환자에서 수술을 통해서 나온 암을 이제 마우스에다가
생쥐에다가 심어주게 되고요. 그 생쥐들이 조금 이제 여러 마리들을 만들고 그걸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항체를 처리해 주고요. 마치 환자에다가 약물을 투여해 주는 것처럼 마우스에다가 항체를 투여해 줍니다. 다른 그룹은 대조군으로 이제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항체가 암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두 그룹 사이에 암 성장의 차이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예시인데요. 네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음성 대조군입니다. 그래서 암이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암이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항체 중에 S4-라고 하는 항체가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에 비해서 암 성장이 느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성장만 느려진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것이 PDL1과 PDL1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요즘 이제 각광받고 있는 면역 치료제입니다. 잘 알려진 면역 치료제고요. 맨 마지막 보라색이 저희가 발굴한 항체와 기존의 면역 치료제를 같이 넣어준 이런 걸 이제 병용 치료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줄 때 효과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병용 치료가 암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는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험을 할 때 이제 항체가 혹시나 다른 엉뚱한 조직에 가서 부작용을 일으키진 않을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암세포를 죽이는 것 말고 다른 정상적인 조직에서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을까는 실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데이터는 이제 마우스의 몸무게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작용이 심각해지면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실험했던 그 기간 동안에는 이런 항체들이 몸무게 감소를 일으키진 않았다 하는 정도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요한 기능은 이제 암 전이 억제 기능인데요. 이 모델은 암세포를 마우스의 꼬리에 정맥에 주사하면 암세포가 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폐전이 모델입니다. 특히 유방암은 폐전이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폐전이를 이제 마우스 모델에서 만들고 항체를 처리했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지를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측정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제 음성 대조군, 즉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으면 암세포가 폐로 많이 가서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진하게 보이는 것들이 폐를 거의 채우고 있는 그런 유방암 세포들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두 가지 항체를 처리하면 이제 분홍색 부분들이 훨씬 덜한 걸 알 수 있죠. 암세포가 폐로 가서 자라는 것을 상당 부분 억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몸무게를 측정해서 이 항체가 특별한 다른 비정상적인 효과가 없는지, 부작용이 없는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좋은 항체들을 골라내면 그 다음에는 이 항체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항체 물성이란 건 이제 항체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얼마나 안정한지, 생체 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는지, 또 분해는 어떻게 되는지, 약동력학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이 항체가 어떤 단백질을 결합하는지, 에피톱 매핑 이런 것들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항체의 고도화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그룹은 이제 이런 실험들을 더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항암제의 후보들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파이저나 이런 우리가 굉장히 그 많은 신약들을 만들고 있는 글로벌 회사들의 이런 항체들을 이제 기술 이전을 해서 정말로 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약이 되도록 저희가 이제 연구를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간단히 항암항체 치료제의 전망을 보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지만
항체 신약은 특히 연 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신약이고요. 그래서 2020년에 약 150조 원의 세계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고, 그 말은 항체 신약이 여러 가지 질병에 좋은 신약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몇 년 지나긴 했지만 2018년도에 탑 15개, 가장 많이 팔린 15개 의약품을 보면 한 10개까지 보면 항체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개 중에 1개는 항체 의약품이라는 뜻입니다. 그 대상은 뭐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항체 신약은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도 성장률을 보면은 항체 의약품과 단백질 의약품의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항체들이 신약으로 개발될 걸로 생각되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받는 신약은 이제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입니다. 면역항암제는 아까 잠깐 하나를 보여드렸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암 환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항체 의약품입니다. 표적항암제라고 해서 암에서만 발현되는 그런 표적에 결합하는 그런 항체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가 헐셉틴이라고 하는 유방암 항체 의약품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더 개발될 걸로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존자 유래 항암 항체 후보들도 앞으로 이제 사업화를 통해서 이런 환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항체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연구재단과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특별히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제 저희 울산의대 의생명과학교실의 최은영, 김영석 교수님, 그리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크립의 김상집 박사님,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유방외과의 이종원, 이세별 교수님, 이런 분들이 주요 참여자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셨고요. 그 외에도 저희 실험실 통합실이라고 합니다. 저희 실험실 멤버들이 많은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혹시 여기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 및 또 청소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이런 신약 개발, 항암제 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